독일 함부르크 경찰견 훈련소 수석 평가관 마르쿠스 슈미트입니다. 제가 이곳에서 30년간 근무하며 가장 인상 깊었던 순간을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014년 12월 영하 2도의 쌀쌀한 아침이었습니다. 우리 훈련소에 한 통의 특이한 지원서가 접수됐습니다. 75년간 독일 셰퍼드만을 선발해온 우리 기관의 진돗개라는 한국의 견종이 지원한 것이죠. 저는 처음에 하일리히 소장의 농담인 줄 알았습니다. 우리 훈련소는 유럽에서도 가장 엄격한 선발 기준을 자랑합니다. 매년 250마리가 지원하지만 최종 합격하는 건 고작 12마리, 95%가 넘는 탈락률이죠. 게다가 모두 독일 셰퍼드였습니다. 지원자는 전직 한국군견 조련사 강태준과 4살 된 진돗개 태산이었습니다. 제 30년 경력에 비추어 봐도 25kg의 체구는 너무 작아 보였습니다. 우리 소속 셰퍼드들은 보통 40kg 정도거든요. 하지만 태산의 군 경력은 흥미로웠습니다. DMZ라는 남북한 경계 지역에서 2년간 근무하며 적군 침투 조기 경보로 표창까지 받았다고 하더군요. 특히 1km 밖 수상한 움직임을 감지했다는 기록은 제 호기심을 자극했습니다. 평가관으로서 저는 공정한 기회를 주기로 했습니다. 첫 테스트는 2m 높이 수직 벽 오르기였는데 놀랍게도 도움닫기도 없이 성공했습니다. 우리 셰퍼드들도 보통 2~3번은 시도하는 높이죠. 3km 지구력 테스트에서는 더욱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12분 20초. 우리 소속 셰퍼드들의 평균 기록인 13분 45초를 훌쩍 뛰어넘었죠. 체구가 작은데도 불구하고 놀라운 지구력이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지능 테스트였습니다. 15개 장애물이 설치된 미로에서 1분 40초 만에 목표물을 찾아냈습니다. 제가 보유한 기록들 중 2번째로 빠른 기록이었죠. 후각 테스트도 흥미로웠습니다. 500평 규모 훈련장에 숨겨둔 5g의 마약 성분을 3분 만에 발견했고 놀랍게도 6개월 전 훈련에 사용됐던 잔여 물질까지 찾아냈습니다. 우리 베테랑 교관들도 몰랐던 사실이었죠. 극한의 환경 테스트도 실시했습니다. 영하 15도에서 4시간 동안 진행된 야간 수색 훈련. 태산의 체온은 39.5도까지 올랐지만 임무 수행에는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판단력이었습니다. 10명의 용의자 중 실제 범인을 식별하는 테스트에서 100% 정확도를 보였습니다. 30년간 이런 완벽한 수치는 처음 보았죠. 하루 종일 진행된 평가 결과 태산은 종합점수 96점을 받았습니다. 올해 지원한 셰퍼드들의 평균 점수가 82점임을 감안하면 놀라운 성적이었죠. 저는 하일리히 소장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75년 전통을 깨더라도 이 진돗개는 기회를 줄 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태산이 마주할 진짜 시험대는 따로 있었으니까요. 실전 훈련이 시작된 날, 저는 교관들의 차가운 시선을 한눈에 읽을 수 있었습니다. 24명의 교관 중 23명이 반대 의사를 표명했고 나머지 1명도 실험 정도는 해볼 만하다는 정도의 태도였죠. 셰퍼드와 비교해 훈련 효율이 30% 이상 떨어질 것이라는 예측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저는 가장 까다로운 평가관으로 알려진 미하엘에게 태산의 훈련을 맡겼습니다. 미하엘은 첫날부터 극한의 과제를 부여했죠. 통상 12주차에 실시하는 3단 연속 장애물 코스를 시작부터 요구했습니다. 1.8m 철조망 오르기, 30m 벽타기, 15m 급류 횡단이 연속으로 이어지는 셰퍼드 기준 완주율 65%의 난코스였습니다. 그날 저는 평가관석에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태산이 4분 12초 만에 코스를 완주한 것입니다. 올해 최고 기록보다 38초나 빠른 시간이었죠. 더욱 놀라운 것은 완주 후 심박수가 135회에 불과했다는 점입니다. 같은 코스를 뛴 셰퍼드들의 평균 심박수가 165회인 것을 감안하면 태산의 체력 관리 능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알 수 있었죠. 제가 직접 설계한 위험물 탐지 훈련에서도
태사는 기대 이상의 성과를 보여줬습니다. 2000제곱미터 창고에 0.5g의 화약을 숨겨두고 일부러 모조 화약 10개를 추가로 배치했죠. 태사는 7분 35초 만에 진짜 화약만을 정확히 찾아냈습니다. 셰퍼드 평균 기록인 12분 20초와는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성과였습니다. 8주차에 진행된 야간 추적 훈련은 제 30년 경력에서 가장 인상적인 순간으로 기억됩니다. 무장 용의자 역할을 맡은 교관이 5km를 도주한 후 지하 주차장에 은신했는데 태사는 45분 만에 정확한 위치를 특정했죠. 기존 최고 기록인 1시간 12분을 크게 앞선 성과였습니다. 특히 태산의 독특한 추적 방식은 우리 훈련소의 교육 방식까지 바꾸어 놓았습니다. 지면의 발자국만 따라가던 기존 방식과 달리 공중에 흩어진 채취를 포착해 이동 경로를 재구성하는 새로운 기법을 보여준 것이죠. 12주 훈련 과정에서 태사는 총 148회의 훈련을 완벽하게 소화했습니다. 단 한 번의 실수도 포기도 없었죠. 셰퍼드들의 평균 성공률이 82%인 것을 감안하면 믿기 어려운 기록이었습니다. 제가 특히 주목한 것은 스트레스 대응력이었습니다. 우리는 일부러 훈련장 온도를 35도까지 올리거나 고주파 음향을 틀어놓는 등 다양한 방해 요소를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태사는 이런 환경에서도 흔들림 없이 임무를 완수했죠. 훈련 마지막 날, 전 과목 평균 95점이라는 경이로운 성적표를 받아든 순간을 잊을 수 없습니다. 지난 10년간의 기록을 모두 갈아치운 점수였죠. 몇몇 과목에서는 태산의 성과를 평가하기 위해 새로운 기준을 만들어야 했을 정도였습니다. 이제 교관들의 태도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처음에 냉소적인 시선은 사라졌고 오히려 태산의 훈련법을 연구하기 시작했죠. 특히 태산이 보여준 공중 채취 추적법은 우리 훈련소의 정식 교육 과정으로 채택되었습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 2017년 2월 함부르크의 기온은 영하 8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연이은 도난 사건으로 도시가 술렁이던 때였죠. 범인은 한 달간 12건의 도난 행각을 벌였고 현장에서 채취한 DNA가 모두 일치했지만 신원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다. 2월 15일 오후 3시 12분 또다시 도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범인은 시내 중심가의 보석상을 턴 후 지하철역으로 도주했죠. 현장에서 8분 거리에 있던 저는 태산과 함께 즉시 출동했습니다. 지하철역은 완전한 혼돈 상태였습니다. 평일 오후 러시아워, 시간당 2,800명이 오가는 복잡한 공간이었죠. 게다가 환기구에서 나오는 더운 바람과 수많은 사람들의 채취가 뒤섞여 있었습니다. 베테랑 경찰견도 이런 환경에서는 추적에 실패하는 경우가 많았죠. 태산에게 범인의 흔적이 남은 장갑을 맞게 했습니다. 15초간 냄새를 맡은 태산은 갑자기 평소와 다른 행동을 보였습니다. 보통은 지면의 흔적을 따라가는데 이번에는 고개를 들어 공기 중의 냄새를 포착하기 시작했죠. 태산은 지하철 승강장을 가로지르더니 비상구 계단을 향했습니다. 255개의 계단을 단숨에 올라 지상으로 나온 뒤 북쪽 방향 골목으로 방향을 틀었죠. 우리가 도착한 곳은 오래된 창고 건물이었습니다. 태산은 3층으로 이어지는 비상계단 앞에서 잠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는 제게 평소와는 다른 신호를 보냈죠. 위험을 감지했다는 특별한 신호였습니다. 저는 즉시 지원팀을 요청했습니다. 5분 후 특수기동대가 도착했고 건물 진입이 시작됐습니다. 태산이 3층 창고의 특정 컨테이너 앞에서 멈춰 섰을 때 우리는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그곳에는 이번 도난 사건의 범인뿐만 아니라 6개월 전부터 수배 중이던 국제 밀수 조직의 본거지가 있었습니다. 현장에서 압수된 물품 목록은 충격적이었죠. 최근 도난 사건의 작물 148점, 시가 85만 유로 상당의 약물, 불법 무기 28정이 발견됐습니다. 더욱 놀라운 것은 태산의 행동이었습니다. 체포 과정에서 한 용의자가 숨겨둔 칼을 빼들었을 때 태산은 순식간에 그의 손목을 제압했습니다. 정확히 신경이 지나가는 급소를 공략해 칼을 떨어뜨리게 만들었죠.
이는 우리가 훈련시킨 적 없는 고급 기술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태사는 함부르크 경찰청 최초로 특별공로 훈장을 받은 경찰견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죠. 이후 3개월간 태산의 활약은 경찰견 역사를 새로 쓰게 만들었습니다. 실종자 수색에서는 72시간이 지난 흔적도 찾아냈고, 빌딩 화재 현장에서는 유독가스가 가득한 건물에 뛰어들어 고립된 주민을 구조했습니다. 특히 폭발물 처리반과 함께한 작전에서는 1mm 두께의 철판 속에 숨겨진 폭발물도 정확히 탐지해냈죠. 태산의 성과를 수치로 정리하면 더욱 놀랍습니다. 출동 요청 98건 중 94건 성공, 용의자 검거 37명, 증거물 발견 182건, 인명구조 8건. 이는 우리 경찰견 부대의 연간 평균 실적을 3개월 만에 달성한 기록이었습니다. 특히 인상적인 것은 현장 대처 능력이었습니다. 태사는 상황에 따라 자신의 특기를 적절히 활용했습니다. 혼잡한 장소에서는 공중 채취 추적법을, 건물 내부에서는 잔류 열감지 기술을 사용했죠. 심지어 강력범 검거 시에는 심리적 압박이 필요한 순간을 정확히 포착해 위협 행동을 취하기도 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태산을 바라보는 시선에 편견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다른 경찰서에서 태산의 노하우를 배우기 위해 견학을 오기 시작했죠. 우리는 태산의 활약을 바탕으로 새로운 경찰견 훈련 프로그램을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진돗개 태산은 그렇게 우리 경찰서의 에이스가 되어갔습니다. 그 후 한 가지의 사건이 더 떠오릅니다. 2019년 5월 함부르크 항구에서 전대미문의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국제밀수 조직이 컨테이너 8,500개가 쌓인 항구를 이용해 대규모 밀수를 시도한다는 정보가 입수된 것입니다. 문제는 시간이었습니다. 48시간 안에 수상한 컨테이너를 찾아내야 했죠. 독일 세관은 즉시 마약 탐지견 12마리를 투입했지만 염분과 해풍이 뒤섞인 항구의 특수한 환경은 탐지견들의 후각을 무력화시켰습니다. 8시간 동안 단 하나의 컨테이너도 특정하지 못했죠. 이때 태산이 투입됐습니다. 작전 시작 전 태산은 특별한 행동을 보였습니다. 부두 끝에서 10분간 바람의 방향을 확인하더니 갑자기 높이 30m의 컨테이너 더미 위로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태산의 수색 방식은 기존 탐지견들과 완전히 달랐습니다. 컨테이너를 하나씩 확인하는 대신 높은 곳에서 바람을 타고 오는 미세한 냄새를 포착했죠. 6시간 만에 용해 지역을 컨테이너 3,000개에서 200개로 좁혔습니다. 이어진 정밀 수색에서 태산은 더욱 놀라운 능력을 보여줬습니다. 18개의 컨테이너를 특정했는데 이 중 15개에서 실제로 마약이 발견됐습니다. 정확도 83.3%. 이는 국제 마약 단속 역사상 최고 기록이었습니다. 압수된 마약의 양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시가 1억 2천만 유로에 달하는 규모였죠. 12명의 조직원이 체포됐고 유럽 최대 마약 조직의 유통망이 와해됐습니다. 이 작전의 성공은 태산의 새로운 수색 기법 덕분이었습니다. 고공에서 공기 중에 미세 입자를 포착하는 입체 수색법은 기존 탐지견들의 한계를 완전히 뛰어넘었습니다. 유럽 경찰 학회는 이를 태산 메소드라 명명했고 새로운 훈련 표준으로 채택했습니다. 작전 성공 일주일 후 태산은 더 큰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독일 경찰견 자격시험의 최고 등급인 IP5-3 평가였습니다. 75년간 단 3마리의 셰퍼드만이 통과한 난관이었죠. 시험은 4개 분야, 12개 종목으로 구성됐습니다. 추적, 복종, 방위, 특수임무까지 모든 능력을 평가했죠. 특히 마지막 특수임무는 실전 상황을 그대로 재현한 종합 테스트였습니다. 태산은 먼저 추적 분야에서 새로운 기준을 세웠습니다. 눈보라가 몰아치는 험한 지형에서 8시간 전 지나간 흔적을 찾아냈고 2km 거리에서 목표물의 위치를 정확히 특정했습니다. 100점 만점에 98점이라는 경이로운 점수를 받았죠. 복종 평가에서는 더욱 놀라운 면모를 보였습니다. 50m 거리에서 전달되는 무음 수신호 12개를
모두 완벽하게 이해하고 수행했습니다. 심사위원들은 태산의 지능이 기존 경찰견의 수준을 넘어섰다고 평가했습니다. 방위 능력 테스트에서도 태산은 독보적이었습니다. 무장한 3명의 위협 대상을 동시에 제압하면서도 민간인 역할을 하는 5명의 검사관은 전혀 건드리지 않았죠. 상황 판단력과 제어 능력이 완벽한 조화를 이룬 순간이었습니다. 마지막 특수 임무는 실전 구조작전을 재현한 것이었습니다. 가스가 누출된 건물에서 인지를 구출하고 폭발물을 찾아내는 복합 과제였죠. 태산은 산소 마스크도 없이 유독가스 속으로 뛰어들었고 7분 만에 임무를 완수했습니다. 최종 성적은 충격적이었습니다. 400점 만점에 385점. 이는 기존 최고 기록인 342점을 크게 뛰어넘은 점수였습니다. 특히 특수임무 분야에서는 만점을 기록했는데 이는 시험 역사상 최초였죠. 이 기록은 전 세계 경찰견 훈련의 패러다임을 바꿔놓았습니다. 유럽 각국의 경찰에서는 진돗개 도입을 검토하기 시작했고 태산의 훈련법을 배우기 위한 견학이 이어졌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태산 개인의 능력이 아닌 진돗개라는 품종이 가진 잠재력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충성심, 지능, 체력, 그리고 무엇보다 인간과 깊은 교감을 나누는 능력까지. 이 모든 것이 진돗개의 유전자에 새겨져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태산은 단순한 경찰견이 아닌 새로운 시대를 여는 선구자가 되었습니다. 2021년 9월 유럽 경찰견 협회는 역사적인 결정을 내립니다. 진돗개를 공식 경찰견 품종으로 인정하고 8개국 12개 도시에서 시범 도입을 시작한다는 발표였습니다. 한국에서 첫 도입된 28마리의 진돗개는 각국의 경찰견 훈련소로 배치됐습니다. 태산의 훈련법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됐고 3개월간의 특별 교육이 진행됐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28마리 중 25마리가 정식 경찰견 자격을 획득했고 평균 점수는 기존 경찰견보다 15% 높았습니다. 특히 프랑스 리옹에 배치된 진돗개는 첫 달에만 12건의 마약 적발 실적을 올렸고 이탈리아 밀라노의 진돗개는 실종자 수색에서 100% 성공률을 기록했습니다. 함부르크 경찰청은 더 과감한 시도를 했습니다. 태산을 중심으로 한 진돗개 특수기동대를 신설한 것입니다. 6마리의 진돗개로 구성된 이 팀은 3개월 만에 35건의 작전을 성공적으로 완수했고 검거 용의자만 48명에 달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진돗개들의 팀워크였습니다. 각자의 특기를 살려 역할을 분담하고 상호 보완하는 모습은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형태의 경찰견 운용 방식이었습니다. 이를 계기로 다종협업 시스템이라는 새로운 경찰견 운용 모델이 제시됐습니다. 2022년 초 유럽 경찰견 훈련 표준이 개정됐습니다. 태산이 개발한 입체 수색법이 공식 교육 과정에 포함됐고 진돗개의 특성을 고려한 새로운 평가 기준이 추가됐습니다. 더불어 한국의 진돗개 훈련소와 교류 프로그램도 시작됐습니다. 이제 함부르크 거리에서 순찰 중인 진돗개를 보는 것은 더 이상 특별한 일이 아닙니다. 시민들은 오히려 진돗개 경찰견을 보면 더 안심한다고 합니다. 실제로 진돗개 순찰팀이 배치된 구역의 범죄율은 평균 20% 감소했습니다. 75년 동안 이어진 shepherd 중심의 경찰견 역사가 새롭게 쓰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진돗개의 성공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천년의 역사 속에서 다듬어진 그들의 충성심과 지능, 그리고 인간과의 깊은 유대감이 만들어낸 필연적인 결과였습니다. 이제 진돗개는 더 이상 한국의 토종견이 아닌 세계가 인정한 최고의 경찰견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2024년 현재 유럽 전역에서 활동 중인 진돗개 경찰견은 26마리. 이들이 만들어가는 새로운 역사는 이제 막 시작되었습니다. 구독자님들, 오늘 사연 중 가장 인상 깊은 부분을 댓글로 공유해 다른 분들과 함께 의견 나눠보세요. 저도 읽어보며 소통하겠습니다.